하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뿌걸의 이번 활동이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해체를 했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브레이브걸스 팬분들께서는 이미 안지 한 일주일은 된 그런 정보일 거예요. 뭐 사실 브레이브걸스가 돌아온다 이 내용 하나만으로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설명해 줄 것도 없고 여러분들께 엔터 생리를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안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브레이브걸스 팬분께서 장문의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컴백하면 콘서트를 할까요? 우리 뿌걸들 늘 콘서트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콘서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사만 뛰다가 해체를 당했습니다. 팬들도 정식적인 팬들을 위한 자리에 가본 적이 없다시피 해요. 뿌걸도 원하고 팬들도 원하는데 이번 컴백하고 콘서트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 비스트 즉 하이라이트 이런 그룹들을 보니까 이름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전 회사에서 내놓은 곡들도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뿌걸의 경우에는 가진 곡이 단 하나 이번에 컴백하는 곡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콘서트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뿌걸이 행복하게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어서 지웅님께 여쭤봅니다 하면서 절절한 팬심을 가득 담아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도 좀 설명을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뿌걸은 과연 하이라이트처럼 전에 있던 곡들을 전혀 쓰지 못할까요? 그렇게 레파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콘서트를 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뿅. 자, 이야기하기 전에 뿌걸의 경우에는 워너뮤직이라는 회사로 이번에 이적을 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이름은 브레이브 엔터의 딸이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부르던 뿌걸을 모티브로 삼아서 브브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똑같이 뿌걸이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름이라 뭐 세간에서는 이름이 좀 촌스럽다 하는 말들도 나오지만 저는 뭐 나름대로 잘 지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확 바뀌면 그것도 그것 나름 팬들이 아쉬워하고요. K-팝에 깊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이름이 한 번에 확 바뀌면 그 그룹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뿌걸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간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뿌걸이 이적한 이 워너뮤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사람들이 보통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4대 기획사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이 4대 기획사보다 어떻게 보면 본체가 더 단단한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엔터 쪽으로 단단한 게 아니지만 말이에요. 워너뮤직은 음반 제작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쪽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3대 음반 회사입니다. 세계 3대 회사가 소니, 유니버설, 워너뮤직 이렇게 3개가 3대 음반 회사죠. K-팝 한정인 대형 엔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국 지부로 워너뮤직 코리아 소속으로 뿌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원래 워너뮤직 코리아에 아티스트들이 있기는 한데 K-팝 아이돌 아티스트들보다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을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락을 한다거나 힙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번에 워너뮤직의 또 지인을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 워너뮤직에서 컨텐츠 파트라던가 라이브 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원을 좀 받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영입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효과로 인해서 뿌걸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뿌걸 또 알지도 못하는 회사 들어갔어요. 브레이브 엔터보다 곡 퀄리티가 낮거나 이래서 묻혀버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께 걱정하지 마라. 굉장히 대기업이고 음반 제작 유통을 세계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K-팝 아티스트 영입의 스타트 지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곡 퀄리티를 하자 있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뿅.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던 전에 있던 브레이브걸스 때의 명곡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이라이트 때처럼 정말 가망이 없는 수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이라이트 때와 경우가 살짝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걸 물어본다고 영상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작권을 취급하는 분들께 여쭤봐야 했고 이야기가 굉장히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제가 따로 공부를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우선은 말이죠. 브레이브 엔터에 브레이브걸스의 곡들의 저작권이 많이 남아있느냐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롤린도 그렇고 뿌걸이 잘 되자마자 브레이브엔터는 뿌걸의 곡 저작권을 이미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완벽하게 저작권을 들고 있다면 회사를 떠난 아티스트의 활동에 전 회사가 저작권을 협상해주지 않겠죠. 하지만 브레이브엔터는 저작권을 이미 팔아치운 지 오래고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들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뭔가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경우보다는 이익 추구가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의 경우와 좀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네 다른 회사로 가서 또 활동한다고? 이런 괘씸한 것들 우리가 저작권 안 풀어주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회사 상호 간의 협의만 가능하다면 저작권 협상을 좀 더 윤택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냥 희망적인 이야기만 좀 해줄 수는 없겠죠.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작권이라는 건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곡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건 실현자들, 그러니까 가수, 연주자, 프로듀서, 작곡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고 있는 저작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자체로는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기 어렵고요. 보통 정산을 할 때 저작권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저작 인접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곡에서 저작권료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작 인접권으로 인해서 실현자들에게도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이 20%는 프로듀서, 20%는 가수, 20%는 작곡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만 저작권을 줄 경우에 저작권으로 인한 이득이 나오더라도 저런 제작에 참여한 실현자들에게 수익이 안 떨어지는 그런 악덕 기업들이 판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작 인접권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곡가들이 저 1년에 저작권료를 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놀면서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예능들 여러분들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 인접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작 인접권은 뿌걸도 가수기 때문에 실현자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걸의 곡을 누가 다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용형이 만들었죠. 브레이브 엔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브 엔터가 저작권을 팔았더라도 저작권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더라도 저작 인접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용형과 브레이브 엔터의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워너뮤직이 저작권을 구해서 사왔어요. 큰 돈을 투자해서 뿌걸의 명곡들 저작권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걸이 여러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 저작권에서 나온 돈 중 많은 부분이 브레이브 엔터로 용형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굳이 저작권을 건들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지는 않지만 또 완벽하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뿅. 자, 하지만 마지막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반 제작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뭐냐면 단기적으로 저작권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작권 협회에 돈을 지불하면은 그냥 바로 되는 방식이에요. 이번 뿌걸 콘서트에는 뿌걸의 전 명곡들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하고 저작권 협회에다가 돈을 주고 그 곡을 잠깐 빌려오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곡을 완전히 브브걸의 이름으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커버곡 형식으로 사용할 테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곡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브브걸 활동 자체는 워너뮤직에 들어온 뒤 만들어진 곡으로만 할 수 있지만 콘서트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커버곡이라는 명분으로 저작권 협회에다가 돈을 주고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뿌걸이 만약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려오려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이 떨어져야 저작권 협회에서도 빌려주는 거지만 지금은 브레이브 엔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더 희망적이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뿌걸의 이번 활동이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뿌걸이 다시 한번 썸머퀸 자리를 차지해서 제대로 된 입지를 다지게 된다면 워너뮤직 측에서는 팬들이 고대하던 콘서트를 안 열 이유가 없습니다. 콘서트를 열려면 당연히 저런 방식을 사용해서 곡을 빌려올 거고요. 하지만 뿌걸의 이번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그렇게 되면 저작권이라는
썸머퀸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콘서트를 열어야 하는 뿌걸 특성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뿌걸의 경우에는 손익 분기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룹입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서 내놓은 그룹이 아니라 계약 만료 이후에 데려온 그룹이라 키우는데 돈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손익 분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썸머퀸이라는 입지가 생긴다면 바로 손익 분기를 넘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부분이 조금 더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여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룹이었는데 저는 뿌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원하던, 뿌걸이 원하던 팬들과의 만남, 콘서트, 팬들이 뿌걸 응원봉을 흔들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냐! 하면서 외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